어디서든 통하는 여행 영어. 정말 쉽게 제가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말하는 것이 이렇게 쉬웠어 라는 생각이 꼭 들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히 여행지에서 많이 활용되는 문장 10개를 준비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저를 따라하다 보면 영어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몇 시에요? 라고 하고 있죠. 간단해 보이는 문장이지만 실제 상황에 당황스러우면 잘 안 나올 수 있는데요. 영어로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물론 조금 더 공손하게 물어보는 것도 있고 조금 더 복잡하게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초보자라면 간단한 것부터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 두근두근거리면 월요일이 뭐였지? 정말 먼데이조차 기억이 안 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연습할 때 150%로 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해 보세요. 몇 시예요?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이렇게 말이죠. 꼭 소리내서 따라해 주세요. 두 번째는 공항에 얼마나 일찍 도착해야 하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항마다 조금 다르겠죠. 저는 해외여행 갈 때는 보통 2-3시간 전에는 꼭 도착하고 이제 집으로 갈 때 울산공항에서 서울에 갈 때는요. 그때는 정말 1시간 전에 그렇게 도착해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How early should I arrive at the airport? 이런 식으로 영어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How early, 얼마나 일찍이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how에다가 더해서 구체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데 how much, 얼마나 많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How long, 얼마나 오래라고 시간의 길이를 물어보기도 하고 How often, 얼마나 종종 자주, 이렇게 얼마나 빈도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들을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How early는 얼마나 일찍.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 다리는 Should I arrive? should는 뭐뭐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질문으로 I와 should의 이 위치를 바꾸면서 제가 도착하는 게 좋을까요?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면 Do I have to arrive? have to를 사용하겠지만 여기서는 should를 사용해서 몇 시에 도착하는 게 좋을까요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항에라고 하면 at the airport. 여기서는 airport 공항에 강세를 주면서 at the airpor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길어 보이지만 우리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How early should I arrive at the airport? 그렇죠. 각각 연습한 다음에 부드럽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들을 때도 말할 때도 이렇게 의미 단위 덩어리로 외우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하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How early should I arrive at the airport? 그렇죠. 세 번째는요. 이전에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입국 심사할 때 방문한 적이 있으세요? 라는 질문 한번 받은 적이 있을 건데요. 이거 내가 알고 있으면 더 잘 들립니다. 그리고 입국 심사뿐만 아니라 그냥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어디 가본 적 있어? 방문해 본 적 있어? 이런 말들 많이 하죠. Have you visited the United States before? 이렇게 했죠. 보통 우리 친구들끼리 어디 가본 적 있어? 라고 할 때 Have you been to? 있어 본 적이 있나? 라는 느낌의 비동사의 pp, been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좀 더 공식적인 느낌인 visit, 방문하다를 사용해 볼게요. Have you visited the United States? 미국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고 있고요. before 정도 넣으면 전에. 사실 이거 빠지더라도 현재 완료의 느낌이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생각 안 나서 말을 못했어요 라고 해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좀 더 강조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뭐 해본 적 있어 라고 할 때 현재 완료 have you 이것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머릿속에 다시 한 번 더 넣으면서 얘기해 볼게요. Have you visited the United States before?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미터기를 켜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택시 탈 때 미터기 보고 하면 사실 좀 안심이 되잖아요. 물론 미터기를 조작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 이제 막 의심하고 신경 쓰게 되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요. 그래서 미터기 없이 달린다. 그러면 Can you turn on the meter?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여기서 turn on이라는 표현은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뭐 히터를 켠다거나 아니면 전자기기 같은 거 에어컨을 켜고 라디오를 켜고 이런 걸 전부 다 turn 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끄다라고 하면 turn off가 되는데요. 이 두 가지 활용해서 나중에 미터기를 켜달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에어컨을 좀 꺼주시겠어요?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뭐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배운 걸 활용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can you 뭐뭐 해줄 수 있어요? turn on 켜다 the meter 미터기를 켜다 라고 하고 있죠. Can you turn on the meter? 이제 나중에 air conditioner를 넣어서 Can you turn on the air conditioner? 그러면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좀 켜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호텔 내 음식점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이걸 영어로 하면 Is there a restaurant in the hotel? 이렇게 들어갔죠. 뭐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Is there? Is there? 여기서 there is를 순서를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호텔에 음식점이 있나요? 호텔이 먼저 나올까? 식당, 음식점이 먼저 나올까? 고민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 메인은 음식점이 있는 건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밖에 있는지 아니면 호텔 내에 있는지 혹은 요 근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추가 느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이 되는 그거를 가장 먼저 영어에서는 가장 먼저 얘기해 줘야 됩니다. 핵심 문장을. 그래서 Is there a restaurant? 레스토랑, 음식점이 있나요? 이것부터 시작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in the hotel, 호텔 내 어떤 공간하는 in으로 표시하죠. 그래서 Is there a restaurant in the hotel? 한 번 더 해볼까요? Is there a restaurant in the hotel? 호텔 내 음식점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나중에 뭐 호텔 내 뭐 ATM 기계가 있나요? 혹은 뭐 laundry room, 빨래방이 있나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겠죠. 장소를 물어볼 때 뭐뭐가 있습니까? Is there? 가장 앞이 중요하기 때문에 툭 치면 나오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음식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나요? 라고 묻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까요? What's in this dish? 천천히 한번 했는데요. 무엇이 안에 있나요? 이 음식 안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조금 길게 뭐 재료 같은 ingredient 이런 단어를 사용해도 되지만 더 간단하게 사실은 우리가 기초 단어를 활용해서 영어로 말하면 훨씬 더 편리하기도 하고요. 원어민들도 엄청나게 복잡한 단어를 쓰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정말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What is를 줄여서 what 무엇이 뭐뭐인가요? In this dish 이 음식 안에 있나요? 이 음식 안에 무엇이 있죠? 이게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묻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알러지가 있거나 못 먹는 게 있으면 그걸 좀 빼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죠? 무엇이 안에 있죠? What's in this dish? 짧으니까 그대로 통째로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What's in this dish? What's in this dish?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잠시 가방 좀 맡아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죠. 가방이 너무 막 걸리적거리고 화장실을 잠깐 다녀올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이럴 때 Could you watch my bags for a minute? 이렇게 써요. 자, can you를 사용해서 뭐뭐 해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could you는 더 공손한 의미로 혹시 가능하다면 이것 좀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됩니다. 그래서 뭐 친구한테 야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면 can you도 괜찮겠지만 낯선 사람이다. 격식을 좀 갖춰야 된다라고 하면 could you 정도를 사용해 주시면 더 좋은 거죠. 그리고 watch는 뭐 영화를 보다 watch a movie, TV를 보다 watch TV 이럴 때 아마 많이 만나보셨을 건데요. 뭔가 이렇게 지긋하게 이 움직이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한 점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이렇게 화면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 가방도 좀 봐줄 수 있느냐. 네, 그래서 watch my bags 하면 이 가방이 딴 데 가면 안 되니까 좀 더 신경 써서 보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watch my bags. 그 다음 for a minute. for a minute, for a second, for a moment. 전부 다 잠깐 동안,
잠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초가 들어가는지 분이 들어가는지 어떤 순간이 들어가는지 그 차인데요. 뭐 직역하기보다는 그냥 잠시, 진짜 뭐 한 몇 분 정도 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뭐뭐 해주시겠어요는 Could you 가방을 보다 watch my bags 잠시 for a minute 연결해서 쭉 가보면요. Could you watch my bags for a minute?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Could you watch my bags for a minute? 나중에 혼자 여행 가실 때 내 가방을 빨리 갔다 올 건데 굉장히 믿음직해 보이는 사람에게 잠시 맡겨보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8번째는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게요. Is there a bus stop nearby? 네, 우리 이거 한번 팍 떠오르셨나요? Is there? 또 장소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뭐뭐가 있습니까? Is there? 끝에 살짝 올려주면서 리듬 타는 거 잊지 마시고요. Is there로 시작한 다음에 이번에는 a bus stop. 버스 정류장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네요. 여기 버스를 타야 되는데 Is there a bus stop? 여기서 끝내도 물론 괜찮지만 근처에 주변에 있는지 물어보면 nearby.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일단 여기 나온 표현부터 외워주세요. 만약 내가 저는 near here이라는 표현을 입에 딱 익어서 잘 쓰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 그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잘 생각나는 게 없으면 제가 알려드린 표현부터 일단 익혀보세요.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있나요? Is there a bus stop nearby? 한 번 더 해볼게요. Is there a bus stop nearby? 제 목소리 따라서 같이 따라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계속 9번째 가볼게요. 머리가 아파요. 위기 상황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영어로 하면 I have a headache. I have 이 상태에서 먼저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뭔가를 가지고 있다인데요. 질병이나 몸 상태 안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I have a 그 다음에 headache. 머리가 아픈 두통 증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약국에 가거나 어디 아파서 얘기할 때 이런 기초 단어와 기초 문장을 알고 있으면 내 증상을 좀 더 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머리가 아파요는 영어로 I have a headache. 머리 지끈지끈하다 생각하면서 머리 살짝 짚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I have a headache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10번째는 얼마나 멀리 있나요? 라고 묻고 있고요. 이건 영어로 How far is it? 자, 이번에는 얼마나 멀리라고 하고 있죠. 얼마나 오래 how long, 얼마나 자주 how often, 얼마나 일찍 how early, 얼마나 멀리 how far. 이렇게 순간순간에 내가 원하는 말을 바로 탁탁 튀어나올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네, 뭐 한 몇 번까지가 되는 게 아니고 자주 사용하는 것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10개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내가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how far, how much is it은 얼마입니까? 고요. how far is it은 그거 얼마나 멀리 있나요? 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장소 같은 거 물어볼 때 그거 어디 있어요? 그거 실례지만 얼마나 멀리 있을까요? How far is it? 그러면 뭐 차 타고 뭐 택시 타면 한 10분이면 간다. 걸어서 30분이면 간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대답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더 해볼게요. How far is it? 그렇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자신감이 2배로 업될 수 있는 친절한 여행 영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 문장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어떻게 문장이 구성되고 언제 사용할 수 있고 소리는 어떻게 내면 되는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담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도 할 수 있게 천천히 진행할 거니까 누구든지 자신 있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여기에서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고 있죠. 영어로 What's the best thing about living here? 이렇게 씁니다. 일단 내가 뭔가를 물어보는데 무엇인가요? 무엇이 궁금하다면 what으로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 그냥 좋은은 그것이지만 최상급, 가장 좋은이라고 하면 best가 되겠죠? 그래서 what's the best thing?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 what's the best thing?
뭐뭐에 관해서 about 어떤 거에 관한 거죠? living here 여기에 사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좋은 점 무엇인가요? 직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장 처음 얘기할 때 what, where, 무엇, 어디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꺼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의미단위 첫 번째 게 what's the best thing? 그 다음에 여기 사는 거에 대해서 about living here. 참고로 about 같은 전치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그대로 live를 사용할 수 없어서 ing 형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bout living here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같이 전체 문장 천천히 해볼까요? What's the best thing about living here? 한 번 더요. What's the best thing about living here?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의미단위 나눠서 하나씩 연습한 다음에 붙여보시면 훨씬 더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요. 이 향수를 시험해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묻고 있고요. 영어로 Can I try on this perfume? 네, can I에다 try를 더했는데요. can I는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try, 한번 시도해 보다죠. 그런데 그냥 어떤 일을 시도해 본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옷을 입어 본다든지 음식을 먹어 본다든지 이럴 때도 너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try on까지 더해주면 좋겠죠? try on, 뭔가 접촉해서 몸에 붙여봐서 입어보다가 되는데요. 옷뿐만 아니라 향수 같은 것들을 시험해보고 냄새를 맡아본다고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an I try on?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This perfume. 이 향수를 시험해봐도 될까요? 라고 하고 있죠. 우리 향수 바로 사는 분 잘 없으시죠? 한번 냄새 맡아보고 구입하잖아요. 그거를 Can I try on this perfume?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향수를 사러 갔다고 생각하면서 Can I try on this perfume? 한 번 더요. Can I try on this perfume? 좋습니다. 실제 상황처럼 생각하고 얘기해야지 더 잘 외워진다는 거 꼭 잊지 말고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가족이나 친척이 살고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하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Do you have any family or relatives living here? 이렇게 했죠. 보통 우리 입국 신고할 때 이런 질문 한번 받을 때가 있는데요. 뭐 그냥 관광한 경우도 있지만 조금 길게 있는다면 가족이나 누굴 만나러 왔나라고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일단 do you have를 사용해서 질문을 만들고 있는데요. 뭐뭐를 가지고 있나요? 라고 직역할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뭐뭐가 있나요? 사물뿐만 아니라 가족이 있나요? 라고 물을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Do you have any family? 가족이 있으신가요? Or relatives. Relatives라고 하면 친척들이 되겠죠. 가족이나 친척들이 있나요? 라고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끝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뒤에 우리 형용사나 아니면 동사 ing 형태로 추가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문장을 따라하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다음번에 또 등장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던데 요렇게도 쓰네 라고 하면서 또 얘기해보고 이런 게 계속해서 경험에 쌓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living here 그냥 친척 가족들이 아니라 여기서 살고 있는 가족들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의미 단위별로 첫 번째 뭐뭐가 있어요? Do you have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말이죠. Any family or relatives 여기에 살고 있는 living here 전체 문장 부드럽게 다시 이어가 보면 Do you have any family or relatives living here? 조금 길어 보이지만 나눠서 하고 붙여본다. 계속해서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항으로 가는 직행버스가 있나요? 이렇게 묻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게요. Is there a direct bus to the airport? 그냥 버스는 bus 바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direct bus라고 하면 직행버스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묻고 싶은 거는 뭐뭐가 있나요? 라고 하는 거죠. Do you have를 사용해 주셔도 괜찮고요. 뭐뭐가 있다라는 존재를 얘기할 때 there is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를 질문으로 바꾸면 순서를 바꿔서 Is there?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Is there a direct bus? 직행 버스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냥 버스라고 해주셔도 괜찮지만 우리 조금 더 느낌을 추가해주면 좋겠죠. 버스는 버스인데 공항으로 가는 버스야 라고 방향을 한번 설정해 줘 봅시다. 그러면 방향을 나타내는 to가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bus to the airport. 공항으로 가는 버스가 되겠죠. 자, 느낌 추가해서 직행 버스가 있나요? Is there a direct bus? 공항으로 가는 to the airport. 다시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Is there a direct bus to the airport? 이렇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훌륭한 서비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뭐뭐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다면 Thank you for your excellent service. 이렇게 thank you for 다음에 어떤 거에 감사하는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동사를 사용하고 싶다면 ing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 Thank you for your help라고 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Thank you for helping me.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동사는 무조건 ing 아니면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Your excellent service. 너의 훌륭한 서비스. 이렇겠죠. 우리 해외 나가셔서 어떤 서비스 받을 기회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너무 친절한 거예요. 너무 고맙다. Thank you. 좀 밋밋하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Thank you for your excellent service.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상대방이 더 기뻐할 겁니다. 여섯 번째는 계산서를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고 묻고 있고요. 영어로 다 같이 해볼게요. Can I have the bill, please? 제가 뭔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Can I have를 사용했죠. 물론 Can I get도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돌려서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게 훨씬 더 우리가 돌려서 말하고 공손한 느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특정하게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아니면 그냥 Can I have를 쓰는 걸 더 추천해 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계산서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니까 Can I have the bill? 이렇게 되고요. 참고로 L 사운드로 끝나는 거 살짝 혀를 앞니빨 뒤에 붙여주면서 bill, bill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R 사운드는 혀를 뒤쪽으로 살짝 보내주면서 beer, beer, bill, beer. 약간 사운드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막 영어 실수 50선 이런 거에서 가끔씩 보던 거거든요. 그래서 발음 연습 완벽하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이런 게 있으면 재밌다라고 하면서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거는 절대 안 돼요. 그냥 한번 해보고 반복하고 입으로 소리내서 큰 소리 하다 보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우리 서로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는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큰 소리로 오버하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가장 뒤에 please, 공손함을 더해주는 please까지 더해서 Can I have the bill, please? 이렇게 했죠? 조금 더 천천히 해볼까요? Can I have the bill, please? 그렇죠? 일곱 번째는 화장실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어딘지 궁금할 때 기본 표현이죠. 이거 아마 많이 만나보실 수 있을 건데요. 내가 아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건 다릅니다. 딱 이 문장 보고 영어로 Where is the restroom? 너무나도 자신 있게 이 자신감의 기준을 저는 어디로 두냐면 감사합니다. Thank you. 미안해요. I'm sorry. 이 문장을 얘기할 때 여러분 뭐 생각함과 동시에 나오지 않았나요? 누가 보더라도 자연스럽죠? 이런 느낌이 되면 이 문장은 내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아직 조금 어색하다면 그래. 다시 입으로 소리내서 연습하자. 반복하면 나중에 다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Where is 어디 있어요? 라는 where is를 사용해서 Where is the restroom?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를 또 활용해서 좀 더 공손하게 말하거나 돌려 말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데 기본이 가장 중요하죠. 이거 꼭 연습해 주세요. 화장실이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restroom? 그렇죠. 그리고 8번째는 부산에 가려면 어떤 기차를 타야 하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Which train do I need to take to get to Busan? 어우, 너무 길어 보이는데요. 이거는 지금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면서 긴 문장에 대한 감을 잡아 보시면 돼요. 하나씩 의미 단위별로 짧은 거를 꺼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순서대로 내가 꺼낼 수 있으면 긴 문장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떤 기차라고 하고 있는데요. what을 사용해 주셔도 괜찮지만 뭐 한 2개, 4개, 8개, 10개 이런 식으로 선택권이 주어진 가운데 내가 하나를 선택한다. 이러면 which가 더 잘 어울립니다. 기차가 여기 보니까 4개가 준비되어 있네. 그런데 which train? 그 중에 어떤 기차라고 묻고 있는 거죠. 어떤 기차를 여기서는 제가 타야 하나요? 라고 했는데 Do I need to take? 라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need to를 사용해서 뭐뭐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해야 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질문으로 바꾸면 do를 앞에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I need to가 저는 뭐뭐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뭐뭐 해야 합니다. 라면 Do I need to는 제가 뭐뭐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되는 거죠. 어떤 교통수단을 타다는 take니까 Do I need to take? 라고 하면 제가 타야 합니까?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시 해볼게요. 어떤 기차를 Which train? 제가 타야 하나요? Do I need to take?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Which train do I need to take? Which train do I need to take? 하나씩 꺼내주시면 되고요. To get to 부산. 마지막으로 부산에 가려면 가다는 go도 있고 도착하다 arrive도 있는데 이 모든 거를 get to를 사용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어디에 도달하다 가다 도착하다. 구어체에서 사람들 말하는데 이거 정말 많이 들릴 겁니다. get 동사가 하나로만 사용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 중에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to get to 부산, 부산에 가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완성됐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어떤 기차, which train, 제가 타야 하나요? Do I need to take? 부산 가려면 말이죠. To get to 부산. 이렇게 하나씩 한번 꺼내보는 겁니다. 이어서 가면 어떻게 되죠? Which train do I need to take to get to 부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그냥 감만 잡으시고요. 실력이 쌓이고 짧은 문장을 만드는 능력이 커진다면 이런 것들 긴 문장도 순서대로 잘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9번째입니다. 이번엔 좀 짧은 거 하면서 다시 한번 긴 거 힘드셨죠? My nose is running. 내 코가 running,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run이 흐르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콧물이 난다는 거죠. I have a runny nose라는 표현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내 코를 가리키면서 My nose is running. 이것도 콧물이 난다고 할 때 정말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다 같이 해볼게요. 콧물이 납니다. My nose is running. My nose is running. 그렇죠. 이렇게 짧은 거는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꼭 연습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내 코를 가리키면서 해볼까요? My nose is running.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좀 더 힘내서 해볼게요. 오늘 막 긴 문장도 있고 너무 힘드셨죠? 끝에는 살짝 간단한 거. Can I have a receipt, please? 이걸로 해볼게요. Can I have? 조금 전에 보셨죠?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계속 나오니까 그때마다 맞다 다시 얘기해보고 또 봤네 얘기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우리 같은 반 친구도 한 번 보고 안녕 한다고 해서 절대 친해질 수 없잖아요. 많이 보고 서로 이름 부르고 인사를 나눠봐야 됩니다. 영어에서는 그 문장을 따라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Receipt,
이게 영수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please까지 붙여서 영수증 받을 수 있을까요는 Can I have a receipt, please? 한 번 더요. Can I have a receipt, please?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다 같이 실제 상황이라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해 볼게요. Can I have a receipt, please? Good job! 너무 잘하셨습니다. 어디서든 통하는 여행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멀 영어 성주원입니다. 해외에서 꼭 사용하는 필수 표현 10개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여행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좋은 정말 유용한 표현만 모았으니까요. 저랑 같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ABC만 아는 초보자분들도 할 수 있게 제가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5분간 재미있고 즐겁게 영어 공부해봐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태워주시겠어요? 라고 묻고 있죠. 상대방한테 나를 좀 태워줄 수 있는지 물을 때는요. Could you give me a ride? 누구누구를 태워주다라고 하면 give someone a ride. 이런 문장을 쓸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나를 태워달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give me a ride. give me a ride.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앞에 could you를 붙여보겠는데요. 뭐뭐 해줄 수 있어요? 라고 부탁이나 요청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할 때는 can you, 공손하게, 격식 있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을 땐 could you. could you가 혹시 가능하면 뭐뭐 해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느낌이라서 뒤로 한 발짝 빼고 물어보는 겁니다. 더 공손한 느낌이겠죠? 그래서 우리 공손하게 태워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해 볼게요. Could you give me a ride? Could you give me a rid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체크인은 어디에서 하나요? 라고 하고 있죠. 네, 체크인 할 때 찾기 힘들잖아요. 이럴 때 Where do I check in? 어디에서 제가 뭐뭐 하나요? Where do I? 어디에서 뭐뭐 하나요? Where do I? 보통 where do you를 많이 사용하죠. 어디서 일하시나요? 어디에서 점심 드세요? 라고 상대방한테 물어볼 때는 Where do you? 주어만 바꿔주시면 돼요. 제가 뭐뭐 하나요? 라고 할 때는 Where do I? 뭐뭐 할 수 있나요에 Where can I도 많이 사용합니다. 두 개 거의 같은 상황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요거 두 개 중에 내가 원하는 거 사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체크인을 하다는 check-in. 바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제가 체크인 하나요? Where do I check in? 이거 의미 단위 Where do I? 그리고 check in. 이런 것들은 떨어뜨리지 말고 한 번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Where do I?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끼고요. 말하는 사람도 되게 힘들 거거든요. 근데 한 번에 연습해서 Where do I check in? 말할 때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편하고 일석이조입니다. 꼭 한 문장 완벽하게 쭉 가지 못하더라도 의미 단위별로 얘기해 주세요. Where do I check in? 중간에 잠깐 쉬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에 머무를 예정이신가요? 라고 하고 있고요. 다 같이 영어로 해볼게요. Where will you be staying? Where, 어디에 will you be staying? 이라고 하고 있는데 will you, will이라는 미래 표현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다 be 플러스 ing는 진행형이죠. 이거를 뭐 미래 진행형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 자체를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will에다가 be 플러스 ing까지 넣어서 앞으로 뭐뭐 할 거라는 걸 좀 더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where, 어디에서 will you be staying? 머무를 예정이신가요? 머무를 건가요? 라고 확실하게 묻는 겁니다. 보통 입국 신고할 때 이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 요거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면서 입에 좀 익어 놓으면 나중에 말할 수도 있고요. 들을 때도 정말 유리할 겁니다. 내가 몇 번 말해본 문장은 정말 잘 들리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Where will you be staying? Where will you be staying? 한 번 더요. Where will you be staying?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리듬 타면서 많이 말씀해 보셔야 됩니다. 입에 익을 때까지 해보시면 나중에 말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제 정류장에 도착하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죠. 네, 조금 버스나 기차 같은 데서 친해진 사람이 있으면 이런 부탁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거나 혹은 이 안내 방송을 이 영어로 하면 잘 못 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 여기 가는데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해 보죠. Could you tell me when I get to my stop? 이렇게 했습니다. 네, can you가 아니라 could you라고 해볼게요. 네, 물론 친구끼리 편하게 뭐뭐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면 can you라고 하면 되겠지만 오늘 처음 본 사람 아니면 잠깐 얘기해서 친해진 사람이라면 could you가 더 나은 표현입니다. 공손하고 격식 있는 느낌이죠. Could you tell me?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뭐를 말하죠? When I get to my stop. 뭐뭐 할 때 라고 시간을 말할 때 우리가 when을 사용할 수 있고요. 뭐뭐 할 때죠. I get to my stop. 내가 get to. get은 얻거나 받거나 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디에 가거나 도달하거나 도착하다라는 의미로 정말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get은 한 8가지, 9가지 의미로 정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의미들을 사용한 문장들을 하나씩 만나면서 익히는 거 좋습니다. I get to my stop 하면 나는 내 정류장을 받거나 사다가 아니라 정류장에 도착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문맥상, 문장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말할 수 있으려면 많이 만나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으로 보고 알았어가 아니라 When I get to my stop, When I get to my stop 이렇게 내 입으로 많이 말해보시는 게 좋아요. 다 같이 하나씩 해볼게요. 나한테 말해줄 수 있나요? Could you tell me? 한 번 더요. Could you tell me? 제가 제 정류장에 도착하면 When I get to my stop. When I get to my stop. 자, 연결해 볼까요? Could you tell me when I get to my stop? 네, 이거를 많이 얘기해 보시면 긴 문장을 나도 모르게 술술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쪼개서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자, 그 다음 5번째는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현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카드만 딱 하나 들고 있을 때 거기서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이렇게 물어볼게요. Can I는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Can I, can you? Can I, can you? 주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바로 즉시 꺼낼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Can I는 제가 뭐뭐 할 수 있나요? 동사까지 한 번에 간다면 Can I pay with? 제가 결제할 수 있나요? 이렇게 되고요. 뒤에는 이제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with가 보통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망치로 못을 때린다든지 카드로 결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도구나 수단을 얘기할 때 with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함께 있는 거, 네, 이때도 물론 사용하지만 그 한 가지 의미로만 사용하진 않습니다. 어떤 수단이나 도구도 with가 되는구나. 이것도 우리 머릿속에 같이 넣어보고 나중에 얘기해 보는 거죠. 그래서 with a credit card, 신용카드로 라고 되는 겁니다. 제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 문장 이제 만들 수 있겠죠?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천천히 하면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속도는 늦춰도 괜찮으니까 멜로디는 충분히 살려주세요. 한 번 더요.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그렇죠. 자, 그 다음 6번째는요. 소스 좀 더 주실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먹었는데 소스가 부족해서 좀 더 받고 싶을 때 저는 소심하기 때문에 아니야, 없이 먹는 것도 좋아 라고 보통 먹는 편인데요.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와이프랑 같이 가거나 아니면 가족들이랑 같이 가거나 친구들 같이 갈 때는 저만 달린 문제가 아니라 모두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나서는 편입니다. Can I have some more sauce? 특히 제가 영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해외여행 가면 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 내가 얘기하자. 그래서 뭔가를 받다라고 할 때 보통 get이나 have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have를 사용해 볼게요. Can I have? 제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Some more sauce. 소스는 sauce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조금 더라고 하면 조금 some, 더는 more, some more sauce 이렇게 하면 센스 있게 가져다 주시겠죠?
저 소스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한테 주세요라고 해서 can you give me라고 하는 것보다 can I have로 활용하는 게 원어민들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도 주세요 하는 것보다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돌려서 말해서 서로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적인 느낌이 아니죠. 그래서 저도 can I have나 can I get을 많이 사용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해 드릴게요. 다 같이 하면 can I have summer sauce? 식당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미국 뉴욕의 식당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되죠? Can I have summer sauce? 그렇죠. 이렇게 감정이입하는 것도 문장을 잘 외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제 사진을 찍어 주실래요? 라고 묻고 있죠. 사진을 찍고 싶을 때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자, 이번에는 상대방한테 부탁하고 있죠. can you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 선택에 따라서 나 좀 더 공손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could you. 그리고 뭐뭐 하다라는 말, 사진을 찍다, 설거지를 하다, 뭐 저녁을 먹다 이런 것들은 많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저랑 같이 배우는 문장 속의 덩어리 표현들 하나씩 문장을 통해서 익혀주세요. 사진 찍다 다 같이 해볼까요? Take a picture. 한 번 더요. Take a picture. 우리 해외여행 가면 사진 많이 찍죠? 부탁할 일이 있다면 이 표현 사용하면 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어떤 대상을 얘기하면 of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of me 하면 내 사진을 찍어달라는 말이고요. 물론 빼더라도 이해는 충분히 될 겁니다. 저는 같이 사진 찍을래요. Can I take a picture with you? 제가 당신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못해서 제 첫 번째 책의 제목이기도 한 Give me a picture please. 사진 좀 주세요 라는 말을 했는데요. 네, 뭐 초보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당황하긴 했지만 이러다가 그쪽에서 제 카메라 보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손짓 발짓으로 어찌어찌 열심히 찍긴 했는데 너무 민망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경우가 있어도 너무 민망해하지 말고 미니멀 영어가 있으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배우다 보면 지금은 못해도 나중엔 될 거야 라는 믿음으로 너무 자신감 안 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실수를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8번째는 조금 더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죠. 상대방의 말이 굉장히 빠른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한국말 할 때 친한 친구랑 얘기하다 보면 말이 엄청 빨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랑 대화하면 제가 좀 천천히 제가 어제 뭐 은행에 갔었는데요. 은행에서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상대방 실력이 좀 안 좋으면 제가 이렇게 조절해 주는데 가끔씩 얘기하다 보니까 신나서 빨라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예전에 외국인 친구가 재원 조금 천천히 오케이?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영어로 하면 Could you speak more slowly please? 이번에도 공손하게 해볼 건데요. 뭐 친하면 Can you speak more slowly? 이 정도로 끊어도 되지만 could you로 공손함을 더하고 끝에 끝날 때도 please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speak 말하다 more slowly 더 천천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could you speak more slowly please? 조금 더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묻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Could you speak more slowly please? 한 번 더요. Could you speak more slowly please? 그렇죠. 실제로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반복해 주세요. 발연기라도 좋으니까 감정을 넣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기절할 것 같아요. 네, 정말 피곤할 때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진짜 아플 때 막 정신이 해롱해롱거리면서 나 기절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I feel like I'm going to pass out. 기절하다, pass out.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사진을 찍다, take a picture. 기절하다, pass out. 내가 자주 쓸 것 같은 것들은 따로 적어놓고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I feel like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뭐 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 기분입니다. 라는 말이죠. I'm going to는 미래를 말합니다. 뭐뭐 할 것 같다. 네, 그래서 어떤 징조가 보일 때 I will보다 I'm going to가 더 잘 어울리거든요.
그냥 뭐뭐일 거야 보다는 이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뭐뭐일 것 같은데 라고 하면 I'm going to, 나 뭐뭐 할 것 같다 정도의 느낌이죠. I'm going to pass out, 나 기절할 거야. 뭐 이렇게만 쓰면 나 기절할 거야가 되는데 우리는 앞에 I feel like 패턴을 붙였죠. 그러면 기절할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기절할 것 같아요가 되는 거죠. I feel like I'm going to pass out. 자, 발연기를 잔뜩 섞어서 천천히 해볼까요? I feel like I'm going to pass out. 한 번 더요. I feel like I'm going to pass out. 그렇죠. 자, 마지막 10번째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다 같이 하면 What does this mean? What does this mean? 이렇게 됩니다. 뭐 얘기를 했는데 뜻을 모를 때 아니면 적혀져 있는 뜻을 모를 때 뜻하다, 의미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mean 이걸 사용해서 What does this mean? What does this mean?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What does this mean? 이런 표현들은 한 번에, 한 호흡에 나올 수 있게 외워주시면 좋아요. 긴 문장 같은 경우는 의미 단위별로 조금 끊어서 하겠지만 이렇게 I love you, what does this mean? 3-4글자로 된 것들은 한 번에 얘기할 수 있게 꼭 연습해 보세요. 입을 많이 괴롭히시면 돼요. 우리 2번만 같이 해볼까요? What does this mean? What does this mean?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초보자도 할 수 있는 실전 여행 영어 표현 10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여행에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이고요. 주어 동사부터 정말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주말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거 영어로 바꾸면요. What do you usually do on weekends? 여행에서 사람을 만날 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여행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주말 뭐예요? 주말 어떻게 보내요? 이렇게 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What, 무엇을? Do you do?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중간에 usually를 붙여서 What do you usually do? 뭐 해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usually 빼고 what do you do만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평상시에 무엇을 하는지 우리 일반 동사 현재 시제는 늘상 하는 일을 설명하죠. 그래서 평상시에 하는 일은 뭐예요? 직업을 묻는 표현입니다.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usually를 붙여서 평상시에 취미 활동 같은 걸 물어볼 수가 있겠죠. 뒤에는 on weekends, 주말마다. 네, 이거 보통 s 붙여서 매번 반복되는 여러 번의 주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직역하면 주말마다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건데요. 주말 어떻게 보내세요? 주로 뭐 하세요?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딱딱하게 기억하기보다는 그 상황 자체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영어로 해볼까요? What do you usually do on weekends? 한 번 더요. What do you usually do on weekends? 그렇죠. 의미 단위별로 반복해서 연습한 다음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은 비행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하고 있죠. 뭐 정확하게 알면 좋겠지만 조금 지연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거 시간이 애매한데 얼마나 걸려요? 이건 How long is the flight?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거 여러 가지 궁금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서는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시간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죠. 얼마나 오래? How long? How long? 이거 한 번에 바로 나오시면 좋습니다. 얼마나 오래? How long? 뭐 뒤에 다른 걸 붙일 수도 있는데요. How often? 이것도 자주 사용되는 건데 이거는 얼마나 자주? 빈도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빈도, 얼마나 자주 하는지 궁금할 때는 How often?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궁금할 때 How long?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른 즉시 꺼낼 수 있게 입으로 소리내서 따라해 주세요. 그 다음에 is the flight? 그 비행이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비행 시간을 물어보는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How long is the flight? 한 번 더요.
How long is the flight? 나중에 flight 자리에 뭐 movie를 넣어서 영화는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단어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을 방문할 거예요 라고 하고 있죠. 뭐 할 거야? 보통 입국 심사가 있는 나라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방문했는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답변 바로 이거죠. I'm visiting my family. 방문하다에 어울리는 동사는 바로 visit. I visit. 저는 방문합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시제를 넣어서 앞으로 할 건지 했는지 하고 싶은지 등등을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be 플러스 ing, I'm visiting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방문하고 있어, 진행 중인 사실을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확정된 미래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가족을 방문 중이야 보다는 가족을 방문할 거예요. 여기 어떤 일로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라고 할 때는 미래로 사용할 수 있겠죠. 같은 형태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두 개 다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나는 한번 배 타고 싶어. 아이고 배야, 배 맛있겠다. 우리 이럴 때 다양한 배를 떠올리잖아요. 이렇게 문장을 많이 만나다 보면 나중에 뭘까라고 고민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런 의미에서는 이렇게, 저런 의미에서는 저렇게 같은 의미지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자, 다 같이 해볼게요. I'm visiting my family. 한 번 더요. I'm visiting my family. 그렇죠. be 플러스 ing 뭐뭐 할 거라는 의미 있다는 거 지금 한번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헷갈리면 나중에 뒤에 또 나오고 여러 번 만나면서 내 걸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연장자 할인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뭔가 할인을 좀 받고 싶은데 보통 65세 이상은 할인 있는 경우 이런 것도 있거든요. 보통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Is there a discount for seniors? 뭐뭐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죠. 뭐뭐가 있습니다는 there is. 질문으로 바꿔서 있나요? 라고 하면 is there? is there? 이렇게 되는 거죠. 끝에 살짝 올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할인이 있나요는 is there a discount? is there a discount? 그 다음에 연장자를 위한 할인. 연장자 할인이라고 한국어 얘기했지만 보통 할인은 할인인데 연장자를 위한 할인, 할인은 할인인데 주말에 있는 할인,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것들은 뒤에서 많이 설명하거든요. 이게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장 많이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씩 몸으로 스며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이론으로 하나씩 공부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몸에 잘 안 익거든요. 소리내서 따라해 주시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래서 discount for seniors, 연장자를 위한 할인,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뭐뭐가 있나요? 플러스 연장자 할인, 이렇게 문장을 본다면 Is there a discount for seniors? 한 번 더 해볼게요. Is there a discount for seniors? 그렇죠. 자, 다섯 번째는 체크아웃 시간은 언제인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궁금할 때 영어로 What time is checkout? 조금 전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How long? 이거는 시간의 길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How long is the flight?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번에는 언제인가요? 라고 묻고 있죠. 물론 when을 사용해도 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시간이 궁금하다면 what time을 써주시면 돼요. when, what time 두 개 다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좀 더 물어보기로 하죠. What time is checkout? check-in, check-out 두 가지 사용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걸 표현하죠. 그래서 how long is flight와 거의 비슷합니다. What time is checkout? 물론 길게 사용하는 문장도 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 먼저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편하게 꺼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몇 시인가요? 체크아웃은 What time is checkout? 한 번 더요. What time is checkout? 그렇죠. 여섯 번째는 스테이크를 미디엄 레어로 부탁드립니다. 식당에 갔을 때 이 스테이크를 어떻게 드릴까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아주 여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Can I have my steak medium rare, please?
그렇죠? 뭔가 주문할 때 제가 살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can I have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냥 can I have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도 되지만 have를 뭐뭐를 뭐뭐 하게 하다라는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have my steak medium rare 나의 스테이크를 미디엄 레어로 하는 것이 되겠죠. 저는 보통 먹을 때 잘 모를 때는 그냥 중간 정도 걸 시키거든요. medium rare 그냥 레어로 주세요 했다가 정말 너무 안 익어서 와 이거 조금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딱 요 정도를 선호합니다. Can I have my steak medium rare please? 그때 please까지 넣어서 공손한 느낌을 더했고요. 조금 고급 식당 가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를 말씀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Can I have my steak medium rare please? 실제 식당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같이 얘기해 보시면 좋습니다. 저랑 목소리 겹쳐서 같이 해주시면 돼요. Can I have my steak medium rare please? 또박또박 얘기해 주신다면 상대방도 오케이 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스테이크 쿠키를 가져다 줄 겁니다. 그리고 7번째는 환불 가능한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환불을 받고 싶을 때 영어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Can I get a refund? 이렇게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인 can I.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요. Get a refund. 이건 하나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환불을 받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아직 이걸 쓰지 않은 겁니다. 그럴 때는 한번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뭐 할 수 있냐면 환불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 단위 하나씩 꺼내주시면 돼요. Can I get a refund? Can I get a refund? 그렇죠. 한 덩어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전체 문장이 더 부드럽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조금 헷갈려서 can I get 이렇게 되면 어떤 부분에 실수하는지 한번 보고 실수하는 부분 get a refund, get a refund, get a refund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입에 다시 익은 다음에 can I get a refund? 훨씬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안 되는 부분을 의미 단위별로 반복해서 연습해 주세요. 그리고 8번째는 길을 건너가세요 라고 하고 있죠. 길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외국인이 길 물어보는 경우도 꽤나 많거든요. 그때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cross the street. cross, 건너가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고요. the street, 길을 건너가라. 이렇게 하고 있죠. 정말 간단하게 어떻게 가면 돼요? 길 건너세요.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공손하게 얘기하면 could you? 이런 것들 넣을 수 있지만 그냥 긴급한 상황, 막 시끄럽고 길거리에서는 길 건너요. cross the street. cross the street. 네, 이렇게 횡단보도가 딱 바뀌었는데 이제 막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주어를 빼고 동사부터 뭐뭐 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격식이 갖춘 거 이런 거라면 could you please 등등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간단하게 툭 던진다는 느낌으로 cross the stree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째는 여권을 도난당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위기 상황, 긴급 상황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특히 여권을 도난당한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 표현 꼭 얘기해 주세요. My passport has been stolen. 이렇게 됐는데요. 이건 살짝 복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훔쳤어 라고 하는 능동태면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여권의 입장에서 보통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주어로 두거든요. 제 여권이 도난당했어요. 이렇게 하면 my passport 얘를 주어로 둔 다음에 have pp 형태 현재 완료를 사용해서 어떻게 돼서 지금도 그런 상태다. 여권이 도난당한 상태입니다. 라고 해서 have pp 보통은 have eaten, 먹었습니다. have gone, 어디 가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당한 거니까 be 플러스 pp까지 해서 been stolen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거 그냥 조금 깊게 들어가도 괜찮지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요. 일단 문장 따라하면서 이 감각을 익혀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My passport has been stolen. 조금 구조가 다른 데란 생각으로 쭉 한번 얘기해 보시면 돼요. 일단 3번 얘기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My passport has been stolen. My passport has been stolen. My passport has been stolen. 저도 이런 거 처음 볼 때 하나만 있으면 조금 할만한데 이게 현재 완료에다가 수동태까지 하니까 너무 복잡해서 그만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럴 때는 그만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문장 얘기하고 지나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몇 번 보다 보면 좀 익숙해져서 잘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완벽하게 하지 말자.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좀 더 편안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여기 와이파이가 무료인가요? 라고 알고 있고요. 다 같이 영어로 Is Wi-Fi free here? 이렇게 씁니다. 와이파이는 무료다. 이거 비동사 사용해서 간단하게 Wi-Fi is free. 네, 정말 간단하죠? 그거를 질문으로 바꾸니까 Is Wi-Fi free? 이렇게 됩니다. 뒤에는 여기 here 붙여서 Is Wi-Fi free here? 이렇게 되는 거죠. I am, you are you. 이렇게 사람이 주어로 되는 경우는 조금 익숙하긴 한데 아직까지 사물이 주어로 되는 경우는 좀 어색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장들도 많이 만나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 보이는 것들을 간단하게 끝낼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 와이파이가 무료인가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Is Wi-Fi free here? Is Wi-Fi free here? 그렇죠. 마지막 퀴즈는 여기 와이파이 무료인가요? 라고 하고 있죠. 와이파이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우리 여러 번 얘기하고 한번 써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입으로 소리내서 말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다가 쓰기까지 간다면 훨씬 더 효율이 올라갈 거예요. 뭐 100번, 200번 이렇게 쓰는 것보다 여러 번 얘기하고 한 번 써보고 여러 번 얘기하고 한 번 써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 댓글로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